스카이워드 파이낸스라고 니어의 아이디어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디어는 이제 이니셜 그 덱스 오퍼링이라 해서 처음 이제 상장을 할 때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상장을 시킨다가 이제 아이디어거든요. 스카이워드 파이낸스라는 데는 뭐 하는 데다? 얘네는 탈중앙화된 이제 코인 상장 플랫폼이다. 코인 상장 플랫폼. 네. 아니 상장을 위한 플랫폼이 따로 있어요? 있어요. 아니 뭐 보통 뭐 그 덱스에서 그쵸, 하고 그쵸.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얘네는 이제 상장만을 초점을 한. 그래서 얘네는 제가 보기엔 이더리움 상에서는 이런 애를 못 봤어, 저는. 얘네의 비전이나 얘네가 나온 목적을 뭐라고 하냐면, 기존의 그런 거래소들은 특히 이제 중앙화된 거래소들은 약간 정보 비격차를 이용해서 그 정보를 아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 있다가 먼저 투자했다가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이제 높은 가격에 그냥 빨리 내다 팔아버리는 그런 약간 펌프앤덤프와 같은 시장 뭐 조종 행위들이 좀 되게 남용됐었다. 네. 근데 그런 걸 막기 위해 나왔고, 일반적으로 퍼블릭에서는 이 정보를 바로 알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전파가 느릴 테니까. 네. 그럼 나중에 안 사람들은 한 상님보다 보통 평균적으로는 더 높은 가격에 들어올 확률이 높겠죠. 그런 행위들을 막기 위해 공정한 상장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 프로젝트를 하고, 그럼 솔루션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개념이 테크니컬리 들어가면 좀 세세하게 제가 틀릴 수 있는데, 그냥 네. 개념을 하이 레벨로만 말하면, 네. 일단 미리 경매라 생각하면 돼요. 청약 같은 경매? 거. 네. 그래서 토큰 A가 새로 상장이 되고 얘가 새롭게 이제 팔리는데, 이제 얘를 사려면 뭐 보통 이제 니어로 많이 받아요. 그 돈 기식통화로. 그래서 이제 이 니어를 본인이 일단 여기에 디파짓 합니다. 예금을 합니다. 난 이거 살 거야. 근데 바로 살 수가 없어요. 한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기간을 미리 가져요. 그래서 막 일단 먼저 예금부터 받습니다. 네. 사람들이 돈을 넣어놓는 거예요. 넣어놓고 뭐 이제 기다리죠. 한 달 정도 혹은 일주일이 지났어. 그 기다리는 예금하는 기간이. 그러면 세일즈가 시작이 돼요. 그 판매가 예금을 넣어놨으면은 사실 그 자기 지분만큼 딱 그냥 가져가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판매 자체도 기간을 늘려가지고 보통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한 일주일 동안을 그 당시 시점에 디파짓된 니어의 양이 있겠죠. 있죠. 거기에 나의 쉐어를 블록 단위별로 쪼개가지고 토큰을 계속 나눠줘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일주일 동안 뭐 예를 들어 100개의 블록만큼 예를 들어 생성된다고 가정을 해봐요. 네. 그러면 이제 얘네가 토큰을 A라는 토큰을 만약에 이번에 100개를 판다고 해봐. 이 세일즈 기간 동안 이제 한 개씩 파는 거예요. 한 블록마다. 네. 한 개씩 나눠주는데 그 한 개를 여기에 예금했던 쉐어의 비율이 고객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A, B, C, D가 네. 나는 1% 있고 10% 있고 1% 있는 사람은 그 한 개의 1%를 갖고 B라는 사람은 만약 10% 있으면 한 개의 10%를 갖고 이렇게 세일즈를 합니다. 그럼 일단은 뭐 시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넣은 만큼 공평하게 나눠 가지는 거네요. 그렇죠. 넣은 만큼.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먼저 산다고 더 좋은 건 아니네.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실시간으로 여기에서의 수요를 더 잘 반영할 수 있게, 근데 기간을 늘려서 특정 기간에 특정 집단만 정보를 알아가지고 이걸 바로 사고 나가버리지는 못하게 일부러 시간을 늘려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블록 단위별로. 그러니까 특정 시간대 가격이 변하고 그거에 대해서 뒤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평균 때려가지고 그쵸.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네. 그런 격차가 좀 최대한 줄어들게. 뭔가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합리적으로 잘했다라고만 알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 토큰들을 판매할 때 쓸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덱스에 올라가고 나서는 그런 게 전혀 안 되니까. 그렇죠. 올라가고 나면 진짜 그냥 확 그냥 그 땡겨버렸다가 막 사재기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처음에 막 올렸다가 가격을 그냥 갑자기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고. 아이디어 자체는 괜찮은 네, 거니까. 근데 얘는 그거가 없이 그냥 시간에마다 이제 풀리는 물량을 제한을 둔 거죠, 계속.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한 번에 이걸 누군가 이제 고래가 쫙 매집을 해서 쫙 한 번에 파는, 그래서 펌프 앤 덤핑을 만들어내지 못했죠. 그러네요. 기간마다의 매집 물량이 제한적이니까. 하지만 여기에서 판매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또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볼 수는 없죠. 탈중앙 거래소고.
근데 일단 뭐 뭐지? 토큰 판매를 하는데 그게 내가 여기서 산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턱없이 불리한 입장에서 사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알고 살 수 있으니까 그 토큰에 대해서 잘 분석만 한 거였으면은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담을 덜 가져도 되겠네요. 그쵸. 아, 얘네가 또 얘네 스카이워드 파이낸스 자체에 그런 토큰이 있어요. 아 니어 말고 또 있어요? 스카이워드 파이낸스는 그러니까 니어 위에 있는 뎁이에요. 뎁 뒤에 네. 상장 뎁이라고 보면 되고 네. 탈중앙화 상장 뎁인데 자체 토큰이 있어요. 그 본인들 토큰 어쨌든 스카이워드 토큰이 있는데 또 스카이워드 토큰이 있어. 네, 근데 스카이워드 토큰은 그건 뭐냐? 요 스카이워드 파이낸스에 상장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네. 네, 실제 레프 파이낸스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레프 파이낸스도 레프 토큰을 레프 토큰이 또 있었어요. 네, 레프 토큰이 있죠. 난 다 니어로 굴러가는 건 니어는 진짜 플랫폼이구나. 네, 니어는 플랫폼이고 이제는 그 니어의 생태계의 기축 통화라 보면 돼요. 얘네들을 쓸 때. 네. 근데 상장하면 사람들이 이제 사고 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팔기도 해요? 여기서 사기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사는 거죠. 일단 사기만 하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돈을 넣죠. 니어를 넣고 그쵸? 보통은 그리고 이제 그 토큰을 갖고 나가죠. 이제 상장된 토큰 예를 들어 파라스가 상장됐다. 네. 스카이워드 파이낸스 그럼 파라스 토큰으로 바꿔서 다 가져 나가겠죠. 그때 얘네는 이런 전략을 써요. 그 수수료를 붙이는데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들어올 때 한 번 나갈 때 한 번 수수료를 매겨요. 스카이워드 파이낸스에. 그래서 들어올 때 1% 들어온 양이 나갈 때 거기에 1% 양이 수수료로 나갑니다. 근데 그 수수료가 스카이워드로 나간다? 그 수수료가 스카이워드 파이낸스라는 이 D앱에 이 트레저리 자산으로 일단은 쌓여요. 네. 그럼 쌓이는데 그 자산에서 스카이워드 파이낸스 토큰을 가진 사람이 쫙 세월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스카이워드 파이낸스 토큰을 뭐 내가 10% 들고 있다. 그럼 나는 나는 비율만큼 거의 가져가는 거예요? 그 비율만큼 여기에 그 이 수익을 내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수수료가 만약에 여기에 상장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플랫폼을 쓸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면 나는 스카이워드 토큰을 많이 갖고 있으면 돼요. 괜찮아 보인다면 써볼 수도 있지만은 스카이워드 토큰 자체에 투자를 해도 수수료를 받아먹을 수 있는 그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가치에서 또 이제 밸류 인베스트먼트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확실하게 약간 수익 모델이 있는 토큰이 그나마 기존 전통 방식대로의 방법론을 갖고 한번 얘의 가치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밸류 인베스트먼트에서 많이 쓰는 뭐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플랫폼 자체는 사실 단순한 거잖아요. 판다. 상장을 하는 게 뭐 하는 거지만은 요게 만약에 잘 자리를 잡는다면 관련된 비슷한 다른 기능들을 첨가해가지고 더 큰 플랫폼을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있죠. 예, 충분히 있죠. 근데 이게 여기서 다 거의 다 니어를 쓰는 거 보니까 다 기축통화가 니어인 거죠. 니어가 잘 되면 니어도 더 잘 되겠네,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니어가 토큰의 홀더가 늘어야 되잖아요. 니어 그쵸. 가치가 높아지려면 사실 그럼 니어 토큰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 달러로 니어를 살려는 사람이 많아야 돼. 니어가 필요하니까. 니어가 그냥 매력적이어서 사람들이 산 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해서 산 거네. 그래서 이게 정말 큰 관점으로 보면 나라로 생각하면 돼요. 니어라는 국가에 있는 거예요. 네, 뭐 그쵸. 그래서 니어의 화폐가 쓰이고 있는데 니어의 화폐가 지금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 그래서 니어의 그 하나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 제가 이걸 써보니까 수수료가 진짜 싸요. 거의 이런 거 한번 트랜잭션 일으키면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 파라스 토큰을 스카이워드 파이낸스 앱을 이용해서 100만 원을 투자하겠다 파라스에. 근데 이체를 해야 돼. 그러면 보통 네트워크 BGR 막 엄청 바쁠 때는 이더리움 한 10만 원 수수료 나오거든요. 엄청 비싸다. 그럼 진짜 마상을 많이 이거 아니 내가 100만 원 투자하는데 10만 원 수수료. 이거 되게 고민 많이 해요. 이거 일단 10% 까먹고 시작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마음이 상처가 크죠. 그래서 부담이 크다 보니까 이게 보통 100만 원 이렇게 소액 투자하는 분들은 이더리움으로 투자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면 보통 한 1000만 원 이상 투자하는 사람들이 10만 원 수수료? 그래, 네. 약간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같은 사람들 이게 나의 원금의 10%가 수수료다 이러면 힘들죠 이제. 힘들어요. 근데 니어는 한 그 트랜잭션 아까 똑같은 100만 원을 투자할 때 한 100원 나오나? 100원에서. 근데 이더리움에 비해서 덜 비지한 거 아니야? 그쵸, 덜 비지한 건데
근데 확장성을 해결했으니까 일단 그렇게 되는 기술적으로 거고. 또 빠르긴 빠르니까. 빠르긴 빠르고 네. 근데 사실은 일단 이어가기 싸니까 또 그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만큼 싼 거죠 일단 네. 싸니까. 근데 만약에 이어가기 또 엄청 높아졌어. 네. 지금의 막 10배 됐어. 그럼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일 수는 있죠. 유튜브는 매주 월요일, 팟캐스트는 매달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내용 들으면서 궁금하셨던 질문 유튜브 혹은 팟캐스트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 방송마다 답변해드리는 시간 가질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